만약에 사이가 좋았다. 네. 계속 협력하는 상황이 됐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대만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 주는 그렇죠. 어쨌든 중국이 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뭐 갖다 베꼈든 뭘 했던 간에 상당 부분 과거보다 올라온 건 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지금은 이제 한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의존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거는 뭐 새로 나온 뭐 물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더 진격으로 반도체 시장 쪽이 점점 더 좋아질 일이 없지 않겠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게 2014년부터 네네네네. 한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8년째 돼가고 있는데 네네. 잘 안 됐죠. 사실은 중국의 목표에 훨씬 미달한 네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뭐냐면 이제 미국이 계속 그 딴지를 걸기 때문인 거죠. 네. 기술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쪽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만약에 사이가 좋았다. 네. 계속 협력하는 상황이 됐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우리나라 반도체 과연 또 좋았을까? 아, 또 그건 아닐 것 같네요. 더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메모리의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이 굉장히 미국과 프렌들리한 그런 관계가 네, 유지가 된다. 네. 그러면 중국 너네들도 한번 그러면 해봐라. 우리가 도와줄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돼서 중국이 뭐 적극적으로 또 미국의 무기나에 또는 지원하에 뭐 메모리를 생산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은 더 빠른 시간 안에 중국이 우리를 더 테이크할 기술 것이고. 격차가 더 훨씬 더 그럼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메모리도 디스플레이처럼 중국이 주도하는 뭐 이런 상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편한 상황은 아니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우리의 주력 산업이잖아요. 가장 네. 주력 산업이 좀 더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디스플레이 시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시장 아닙니까? 그럼요. 예. 주도하고 있다가 이게 마치 어느 순간 중국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중국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그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이 LG도 그렇고 많이 좀 고생들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럼요. 예. 예. 그 디스플레이 인더스트리는 정말 불공정 게임을 한 거거든요. 네.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이거에 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이 왜 디스플레이는 무기냈냐면은 자기네 디스플레이는 없거든요. 미국은. 근데 반도체는 어떤 두뇌가 되는 것이고 디스플레이는 아웃풋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반도체는 미국이 저렇게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로서는 뭐 나쁠 게 없다. 네, 뭐 전 세계 경제는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미국이랑 그렇죠. 중국이랑 협력을 해서 이 그렇죠. 자유무역이 계속 더 활성화되는 게 네네. 우리한테 훨씬 좋기는 하지만 반도체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로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번 거다. 아, 근데 이게 아마 사이 좋아도 미국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이게 중국에서 했을 때 어떤 나중에 또 효과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는 거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기업화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거는 꽉 붙들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나라가 원체 뭐 반도체 시장은 강하니까 또 중국이 따라온다고 한다고 어디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치포 동맹도 동맹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반도체 전쟁이 계속 심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K 반도체의 어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해법은 이걸 어찌됐든 간에 방금 센터님 말씀하신 거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 전략에 관련된 여러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미국 육군 참모 대학 이런 데 이제 저널에 실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정치인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대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이번에 뭐 우리 펠로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가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 안 한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요. 그렇죠. 이거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지만 네네네네. 만약에 저희가 최악의 경우도 미국 네네.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국이 대만에 상륙 작전을 펼쳐서
대만을 자기네 완전히 복속을 시킨다. 현 차이잉원 정부를 몰아내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TSMC 맞죠. 가 거기 있다라는 네네.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장도 대만에 네네네. 지금 포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리스키한 거죠. 리스키하죠. 그게 리스키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 본토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만에 있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네. 대신에 뭐 미국에 투자를 하라니까 하기는 하지만 네. 한국에도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TSMC로 네. 거의 약간 몰빵 비슷하게 되어 있는 네.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의존도를 네. 우리한테 좀 많이 페이버를 달라. 네. 네. 이런 식으로 끌어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고요. 네. 실제로 이제 메모리는 사실 우리가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너무나 잘하고 있기 거의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거의 정점을 치닫고 있어서 그 시장 점유율도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합친 70%가 그렇죠. 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 잘할 수는 없는 상황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빨리 좀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자체 역량도 중요하고 네. 미국과 중국, 대만 이 구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선의 해법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국 대만 문제가 심상치는 않아요. 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처럼 뭐 좀 일을 안 벌렸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런 게 또 그 있으면 미국의 그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아까 육군 참모대학에서 네. 쓴 보고서를 보면은 최악의 경우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네. 미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음. 네, TSMC 공장 폭파입니다. 왜냐면은 그 생산 시설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은 뭐 기술자들은 이제 어차피 뭐 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비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쪽 전문 용어로 군사 전문 용어로 브로큰 네스트 스트래테지. 라는 것까지 보고서는 올라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TSMC 공장을 뭐 자국이나 아니 해외 쪽의 거점을 점점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키워둘 수밖에 또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흔히 말해서 그 온쇼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네네. 뭐 프렌들리 쇼링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땅에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마찬가지예요.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미국이 하란다 그래도 뭐 100%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정말 최선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뭐 다각도로 좀 따져가지고 그죠. 저울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회복을 했어요. 꽤 좀 행보가 기네요. 근데 다행히 더 뭐 다시 뭐 빠지는 안 되고 시장이 조금 요즘 잠잠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싼 거는 맞아요. 전 세계에서 사실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내는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안 되죠.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내년도에 추정치들이 아직은 제가 볼 땐 높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 추정치가 좀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야 된다. 기업들도 조금 가이던스를 조금 현실화하는 해야 게 좀 된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최소한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저는 이제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냥 올해랑 비슷한 수준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죠. 특히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은 네. 많이 반영이 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근데 아직은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볼 때 좀 높다. 높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조금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그 추정치를 좀 많이 낮추게 되면 그게 오히려 주가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주가가 조금 내년도가 설령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년도 이미 빠진다고 보고서는 다 나왔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안 좋아도 제가 볼 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우리 저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리미리 반영한다 뭐 이러는데 뭐 실제로 계속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조정을 좀 세게 받으면 실적이 실제로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올라가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뭐 한 연말, 연초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래를 잘 모르죠. 네네네. 잘 모르지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로드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디램이 같이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올린다는 좋아서 거니까. 올린다.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올리는 게 좀 다른 이유잖아요. 다른 이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때문에, 거고.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기준금리가 다 올랐을 때 전후를 해서 디램 피크 아웃을 합니다. 디램 네네. 매출액이. 출하량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매출액으로. 피크 아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앞에 두고 있다란 말이죠. 네네. 기준금리가 다 올라가게 되면 피크 아웃을 한다. 네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그 피크 아웃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왜? 학습 효과 때문에. 학습 효과 때문에.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초까지 예를 들어 기준금리 올린다. 네. 여기는 뭐냐면 올해 하반기 중에 디램 피크 아웃이 나온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매니저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안 살 거예요. 감사죠. 언제 주식 살 거냐? 피크 아웃을 해서 매출액이 한 두세 달 이렇게 쭉 빠질 때. 빠질 때 예, 그때 제가 볼 때는 기업들도 가이던스를 확 낮출 것 같고. 낮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게 대충 맞물리는 시기가 언제일 거 아니야? 뭐 올해 한 연말 정도. 그 시점 이제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예,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단 연말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좀 낮췄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기관 쪽에서 보는 실적 가이던스도 아직도 조금 좀 높게 보는 상태고 조금 낮추기는 했지만 네, 아직 여전히 조금 뭐 아주 그렇게 아주 나쁘게 보진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됐건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더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뭐 횡보를 좀 쭉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말쯤에 이제 그런 신호들이 보이면 오히려 그걸 보면서 매수의 기회를 잡는 시점으로 보는 게 조금은 현명한 그렇죠. 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1년 이상을 보는 장기 투자자들이라 네네네. 그러면 네네. 사실 뭐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저점을 깰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단기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서 크게 비틀어 가지는 않는다. 음. 그러면 뭐 장기 투자자들이라면은 뭐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 조금 어큐뮬레이트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네네.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을 더 보고 조금 더 조정되는 걸 기다렸다가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주시장이란 게 그렇게 또 1년, 2년 이렇게 좋다 나빴다 하는 시장이 아니니까 계속 기회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작년에 젊은 애들이 포르쉐를 이렇게 많이 샀대요. 네, 포르쉐 많이 포르쉐 샀어요. 많이 샀는데 얘네들이 코인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샀으면 괜찮은데 네. 얘네는 코인 안 팔아.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60개월 할부로 많이 샀대요. 근데 이제 코인 일단 반토막 났잖아. 최소한 반토막 들어가고 또 이제 회사는 그만둔 애들 되게 많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차들이 막 중고차 매물을 많이 나온 거죠. 저희 회사 브로커 세일즈맨 중에 자동차 동호회 시삽을 하는 친구가 있어. 네. 얘가 이제 여의도 매니저들 차를 한 몇백 대 사준 거야. 오, 지금 엄청 나온대요.